자, 계속해서 연결해서 갈게요. 268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치솟는 의료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이 책을 연결해서 얘기 안 해주더라도 내가 이 책을 돌리는 분들에게 현실 점검으로 꼭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명은 연장되고 의료비는 갈수록 비싸지고,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다? 반면 보험사들은 점점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어, 내가 보험을 넣었을 때는 예를 들어 수술이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사실 어지간한 건 다 시술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누구라도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더라고요. 암 수술 했었거든요. 근데 로보트로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다 로보트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지. 로봇으로 하면 뭐라더라, 뭐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거의 회복이 되고, 사람이 하면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해요? 로봇으로 하라 하는 거지. 로봇으로 하니까 돈을 받나 못 받나. 보험이 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들. 기술이 발전하니까,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 의료비는 더 높아지고, 그렇죠? 보험은 적용받는, 왜냐면 과거에는 다 개복하고 난리부려 된야 돈을 지급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다 시술이니까 돈을 또 못 받는 거나 적게 받거나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파산하는 미국 국가의 대다수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 의료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의료비. 잘 생각, 요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 웰리스랩 프로모션 할 수 있을까요? 마이랩 프로모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약간 좀 벗어나서 약간 우리 비즈니스의 프로모션도 요걸 통해서 좀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근로자 옆에 보시면 근로자의 미래를 내다보는가, 근로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가 아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음 월급만을 기다리는가. 당신이 근로자라면 정말로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설정한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장 생활 하니까, 뭐, 이걸로 됐으니까, 여기서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더 많이 돈을 벌고 싶다. 그게 당신이 어떤 사사분면의 어떤 포지션이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권해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삶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내도 워크북에 보면 5개의 그 소득 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서 고소득층,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까지는 아니어도 고소득층 카테고리는 몇 년이었어요? 10년. 10년. 그 다음에 초고소득층은 100년을 내다본다. 장기적인 안목. 자, 그러면 최소 우리는 당신이 10년 뒤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당신 머릿속에 계획이라도 있냐? 10년 뒤 이제 뭐 나이 물어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50이니까 60에 당신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되든 안 되든 나중 문제고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지 자체를 물어봐야 돼. 만약 그게 없다면 당신은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에 또 보면 이제 외다리 타니까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뭘 가져라? 두 번째 직업을 가져라. 두 번째 직업을 가져라. 그런데 어, 이, 이 기요사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술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뭐 세일즈 기술이랑 마케팅 기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직업을 가지는데 그중에서 세일즈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디 가라? 그러니까 마케팅과 세일즈 기술이 삶에서 가장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술이 두 개인데 그게 세일즈 기술과 마케팅 기술인데 근데 당신이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세일즈 기술인데 그 세일즈 기술을 배우려면 어디 가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라고 조언하고 싶다. 왜? 비용이 들지 않죠? 자,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당신을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일즈를 잘 못하는데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 훈련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당신이 갖출 수 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실 주요 원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신이 억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즉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억만큼의 돈보다 훨씬 귀한 능력이다 해야 되나? 능력이다는 거죠. 그래서 269페이지. 자,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나 지금 하는 일도 빡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평생 번 것의 절반을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한다. 음, 내가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싶은데요. 나는 내 관심 있는데 그건 내가 관심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 나도 당신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 관심이 없다. 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갈 뿐이다. 밑에 보시면 체육관에 가는 게 뭘 얘기하는지 얘기해 주거든요. 자, 인생은 체육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밑에 보시죠. 인생은 체육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체육관에 가야겠다는 결심이다. 어쨌든 일단 가서 운동하면 오기까지는 뭐 이유가 핑계가 엄청 많지만 일단 가서 시작하면 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느낀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역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든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하기 전에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 뭐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지금부터 좀 조금만 더 있으면 되고 뭐 오만 일이 다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바뀐다. 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나는 당신이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거에는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 네가 잘 사는 게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건강한 게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뭘 갖다 붙이면 될까요? 나는 당신이 정수기 사는데 관심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난 뭐에 관심 있어요? 당신 건강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당신 건강에 관심 있는 거죠. 난 당신이 청정기 사고 안 사고 관심 없다, 솔직히. 근데 난 뭐에 관심 있어? 10년 뒤 당신 건강에 관심 있을 뿐이다. 내가 당신에게 추천하는 많은 것들은 이유가 많겠죠. 돈이 없다, 뭐, 우리 집에 기존에 정수기가 있다, 청정기가 있다, 뭐, 말이 많겠죠. 기존에 먹는 거 없고, 이거 말이 많겠죠. 난 당신이 그런데 관심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정수기를 추천하고, 바이크를 추천하고, 뭐, 냄비를 추천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솔직히 난 네가 이거 사든 안 사든 거기에 관심 없다. 근데 난 뭐에 관심 있어요? 10년 뒤 당신 삶에, 10년 뒤 당신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냐, 없냐. 그죠? 뭐 모든 걸 다 뭐 갖췄다 해야 되나? 갖췄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요렇게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면 된다. 270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는 평생 있죠. 나는 평생 이제 여기 아까 앞에 거 뭐 우리가 말했잖아요. 난 너무 번거롭고 어 내가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싶고 나는 그 정도로 큰 돈을 뭐 목표가 크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나는 평생을 바쳐 오직 한 가지 산업 분야에서만 가치 있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금융 차팅에 보면 스타크래프트를 얘기하면서 배럭 얘기하는 그 PPT의 핵심은 뭐냐면 멀티라는 단어거든요. 기억나시죠?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는 PPT가 있어요. 이제 배럭을 만들어야 돼. 내 병사를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병사를 만들 때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멀티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뭐 40대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신 인생에 멀티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배럭을 만들 수 없어. 내 병사를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평생에 걸쳐 오직 한 가지 산업에만 그냥 직장인이면 거기만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그 딱 한 가지에만 기술을 어떤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쫓겨나면
내가 평생 배운 기술을 다른 분야에서 쓸모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져도 그 기술 자체가 세상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그걸 가질 수 없다. 이건 실제 제가 이동훈 리더님 회사에 있었던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거든요. 이동훈 리더님이 삼성에 있을 때 브라운관 만드는, 근데 이제 브라운관이 뭐 이렇게 진공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진공이 되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공장이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으니까 늘 너무 바빴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쫓아갔다가 여 쫓아갔다가 저 쫓아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값이 그 삼성 SDI 사장 못지 않은 최고의 기술자. 그래서 진짜로 브라운관의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늘 필립 모리스인가 뭐 필립 파텍 뭐 아무튼 필립스인가? 거기서 그렇게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브라운관 회사 사람, 브라운관을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렇게 난리였대요. 그런데 브라운관이라는 TV 자체가 사라지고 평면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산 거죠. 아직 젊은데. 이동훈 리더보다 나이가 많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도 엄청 쇼크를 받았다더라고요. 이동훈 리더님이. 어쨌든 그런 얘기도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드립니다. 자, 271페이지 네 번째 줄. 자, 맥도날드, 네, 수업에서 이렇게 한,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러면 의외로 많이 든다는 거죠. 맞죠?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당신이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나 많은데, 왜 당신은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냐? 당신이 더 맛있게 만드는데, 왜 당신은 맥도날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냐? 답은 분명하다. 맥도날드는 뭘 갖고 있다? 사업 시스템을 갖췄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2페이지. 큰 박스 보면 이 세상에는 있죠. 중간쯤. 자, 이 세상에는 그래서 뭐야? 가난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 왜? 한우물만 판다는 멀티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해서. 어, 뭐가 많다? 가난한 인재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인재들로 밑에. 그래서 실제 그들의 문제는 뭐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잘해. 어떤 기술을 잘 알아. 아, 그래 알겠다고. 당신이 아는 것 때문에 당신이 가난한 인재가인 게 아니라 막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 당신이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 이 모르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세일즈와 마케팅. 세일즈와 마케팅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3페이지 옆에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배 부자 아버지는 자, 나의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뭘 했다?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맥도날드처럼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훈련시키려면. 아니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오늘 30분 했다가 그 뒷날 20시간 했다가 막 이렇게 된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죠.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시스템이에요? 탱크화 시스템이죠.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이제 뒤로 갈수록 자꾸 아메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탱크. 그래서 이제 탱크화 노트 보여주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지 또 프로모션하고, 자, 그 다음, 그 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부자들은, 있죠? 부자들은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자녀, 뭐 자기들이 아끼는 자녀겠죠?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 이런 식의 훈련이 뭘까요? 자, 이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탱크하지만 멀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직장 다니니까 책 안 읽어도 돼. 난 지금 직장, 여기서 월급 나오고 있으니까 응원 안 들어도 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실내 쌓기 할 필요 없어. 요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부자들은 자기 자녀나 다른 자녀들에게 뭐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 멀티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멀티를 훈련시킨다. 한 분야만 아니고 여러 개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빠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멀티 시스템이 뭐였어요? 아, 내가
뭔가 내 개인의 어떤 걸 해야 되겠어. 사람에 대한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어. 군대 들어가. 군대 들어가서 제대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세일즈 마케팅을 제록스 들어가. 제록스 들어가서 그만둬. 이제 내가 뭐 했을 때? 제록스를 언제 그만뒀다고요? 내가 세일즈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이제 그만뒀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 자녀들에게 어떤 걸 시킨다?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예를 들어 나는 특히나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 그러면 너는 특히나 벤츠 같은 영업하는 데 들어가서 그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갖추는 어 내가 원하는 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 아빠랑 가난 아빠가 다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많아요. 274페이지. 그래서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시스템은 박스 3개밖에 없다. 현금 흐름 관리. 자, 현금 흐름 관리는 우리 배웠죠. 첫 번째에서. 부채와 자산을 구별할 줄 알면, 그쵸? 네가 갖고 있는 노동소득으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소득으로 계속 자산을 작든 크든 사면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건 알겠어. 자, 두 번째, 시스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시스템 관리할 줄 안다는 건 뭘까? 네가 예를 들어 영업도 할 줄 알고, 네가 세일즈도 할 줄 알고, 마케팅도 할 줄 알고, 네가 회사도 차릴 줄 알고, 직원도 부릴 줄 알고, 이런 거. 다양하게 모든 걸 경험해 보는 거. 이걸 시스템 관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럴 수 있어, 없어? 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조인된다? 시스템을 갖춰놓은 곳에 나는 조인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 기호사격 3개밖에 없다고 이제 네가 시스템 만들든지 네가 능력이 대단하면 네 시스템 만들면 돼. 이 누가 해서 이재용이 한 거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어쨌든 그 삼성이라는 시스템 만든 거죠. 어디 시스템 만들는데 조인돼 있든지, 그쵸? 아니면 시스템을 사든지, 그쵸? 누가 내한테 시스템 팔아? 없어. 우린 조인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도 하고 어쨌든 요거는 시스템 관리. 자, 세 번째 뭐예요? 사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관리 뭐로?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사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아메이 일을 소개하는 이유는 네가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난 관심 있어 없어요? 없다. 뭐에 관심 있어? 네가 정말로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난 관심 있는 거죠. 네가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 난 네가 진짜 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되었으면 좋겠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 연결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스에 보시면 세일즈 이퀄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은 세일즈 능력, 즉 당신의 강점을 인식시키고 포지셔닝 시키는 능력은 당신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일즈 이퀄 뭐다?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일즈를 한마디로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 하면 영업사원, 영업사원 이미지를 딱 떠올리죠. 그런데 정말 세일즈는 그냥 세일즈 하는 행위의 한 카테고리가 영업사원일 뿐이지 세일즈라는 영어 단어는 영업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일즈는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당신이 뭔가를 의도하고 목적하고 당신이 삶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당신 삶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는 능력이에요. 세일즈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그게 우리가 영업사원에서 내가 진짜 벤츠를 팔고 싶어. 내가 벤츠 영업사원이야. 벤츠 너무 팔고 싶어. 이 사람한테.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벤츠를 파는 기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뭐 아무튼 이것을 전념시키는 거. 그게 세일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세일즈예요.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세일즈예요. 나랑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세일즈라고요. 있죠? 그러면 그 능력 엄청 중요하잖아.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그걸 전념시켜서 그가 너를 좋아하게, 너를 지지하게, 너랑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세일즈. 그러면 그런 세일즈 능력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지 혼자 선생님이고, 아들 아무 자기 말 뜻도 안 해. 세일즈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진지하게 못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선생님도 있잖아. 10년이 지나도 우리 선생님 하면서, 스승의 날, 10년 전 스승을 찾아가는 선생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선생님은 세일즈 기술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 거죠. 응? 이해되죠? 우리가 10년 전에 만난 친구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반가운 친구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세일즈 능력. 자, 그러면 나도 그런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하는 것을 엄청 다르게 표현해 줘야 돼요. 실제 이게 맞고. 그러면, 그러면 그 세일즈를 내가 세일즈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옆에 보세요.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응.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은 위와 같다. 가장 중요한 기술 두 개밖에 없다. 세일즈와 마케팅. 당신이 세일즈와 마케팅만 할 수 있으면 아프리카 어디 가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지구상에 어디 뭐 지금 뭐 쫄망 있고 거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갖추어라 하는 것이 부자아빠의 레슨이었어요. 세일즈와 마케팅. 세일즈는 뭐야? 너를 지지하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전염시키는 사람. 잘 전염시키는 사람. 이 세일즈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이게 세일즈 능력이에요. 사람들과 소통 능력. 소통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글쓰기와 말하기, 또 뭐라 협상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데 뭐다? 필수다, 필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아이를 정말 부자 아이로 키우고 싶어? 국어, 수학, 영어 이것보다 뭐 키워야 돼요? 세일즈 능력 키워줘야 돼요. 세일즈 능력. 키워줘야 돼요. 나는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육 자료를 사는 등 뭐였다? 지금도 꾸준히 노력 중이라는 거죠. 지금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일즈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도 나처럼 생각하게 전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암의 사업을 이런 이유로 선택했죠. 이런 이유로. 이 why 암이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1도 누군가를 전념 못 시킨 사람이 있어요. 1도 막 깨꾸도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런 일이라면 나도 할게. 로 전념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 세일즈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이동되는 거는 아주 그 세일즈 능력 중에 100가지, 만 가지 중에 아주 작은 한 가지일 뿐인데 우리는 이게 그냥 막 세일즈 모든 걸 그게 아니라 당신의 철학을 전념시키는 거, 생각을 마음을 전념시키는 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세일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스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27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여덟 번째, 그분은 부자아빠죠. 그분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팀을 꾸려 일하라고 말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우리가 성공에 필요한 기술 중에 시스템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개인이 사람 관리 능력, 리더십, 소통 기술, 세일즈 능력을 발휘해서 뭘 만들어라? 시스템 능력을 만들어라. 시스템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 흐름 관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업체면 현금 흐름은 그냥 앉아있으면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재라는 거. 인재. 니보다 똑똑한 애. 니보다 똑똑한 애를 세일즈할 수 있는가? 전념시킬 수 있는가? 너는 너랑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어. 아이고, 핵심의 핵심. 우리도 똑같잖아요. 레그별로 다이아몬드가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 레그별로. 그쵸? 저도 계속 레그별로 내가 진짜 없어져도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내 전체 레그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찾는 거잖아, 지금.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네트워크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쭉 밑에 내려가시면 몇 번째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봅니까? 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서 이거 극복하라고 했죠.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을 키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잘 다룰수록 삶은 더욱 어떻게 된다? 굉장히 쉬워진다.
난 네가 암에 사업하는데 관심 없어. 근데 난 네가 있잖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엄마인 거에는 관심이 있어. 어디서 그걸 배울 건데? 네가 네 자식이랑 의사소통, 세일즈하는 기술, 어떻게 이 세일즈 못하는 엄마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1도 세일즈 못해. 있잖아요. 엄마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 가셨을 때 자식 1도 안 따라오는 집 있죠? 그 세일즈 한 거야, 못 한 거야? 엄마가 세일즈 능력이 1도 없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엄마가 안녕. 난 엄마는 돈만 주면 된다.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세일즈 기술이 1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 그죠?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돼도 엄마가 간다면 같이 가고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얘들 자식이 엄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잖아. 그죠? 이 부분 얘기 억수로 많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당신 아이들이 20살만 돼도 예를 들면 어떠냐?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하냐? 되도록 떨어지고 싶어 하냐? 뭐 때문이냐? 그 기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그래 노후가 외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276페이지, 26분이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276페이지, 여섯 번째 줄. 자, 좋은 세일즈와 마케터. 그리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배우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나 줄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좋은 학생이 아니라서 그리고 좋은 선생도 못 돼서 좋은 학생이 안 되니까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맨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 이유는 어떠냐? 배우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쫑쳤냐? 아니면 지금도 배우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자, 배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 저 맨 밑에 보시면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건데 특히나 돈에 대해서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 뭐라고 말했다? 나는 돈이 좀 생기면 안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좀 생기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모든 가난한 사람은 뭐라? 내가 시간이 좀 생기면 할게.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 그런 일은 그 돈이 생기는 일은 그 시간이 생기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그럼 넌 평생 가난한 엄마다. 응. 근데 이제 부자빠는 어떻게 했다? 돈의 가장 중요 법칙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법칙은 뭐예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돈을 주는 거에 대한 그것이 없다면 뭐부터 하면 된다? 그냥, 당신 시간을 누군가한테 내어주는 것부터. 당신 시간을, 당신 마음을 누군가한테 내어주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뭐든 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